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3월 두 번째 주 경제서브에서는 오늘 시장도 전망 좀 해보고 좀 정신이 하나 없어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종목들도 섹터들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싸이 형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세에서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잡을 때는 항상 큰 길을 보여주시는 큰 준이 형, 큰 준이 형, 김대중 대표님 모시고 시장을 좀 점검해보고 섹터도 또 많은 아이디어 남겨주실 걸로 생각하시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음에 드십니까? 큰 준이 형? 제 원래 예명, 그러니까 아이디를 많이 쓸 때 제가 빅준이라고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정확하게 잘 짚어낸 것 같습니다. 잘 집었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모시고 그리고 있다 한 달 정도 지났죠. 그렇죠. 네,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얘기가 2월은 2차전지 보자. 네네. 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3월은 반도체, 4월도 반도체. 예. 3월 반도체, 4월 반도체. 네. 근데 그때 궁금하게 드는 생각이 이상하다 왜 5월은 없을까? 5월은 이제 3월에 가서 이번 달에 예측을 해봐야죠. 어허허허. 오늘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오늘보다 조금 하루 이틀 더 시장 상황을 보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또 불러주시면 그때 비급을 이제 알려드리겠죠. 혹시 방송을 하시는군요, 우리 대표님. 네. 그래서 자주 뵙자 이런 쪽의 뉘앙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이 참 그렇습니다. 해외 시장들은 다 고점에서 갈 듯 말 듯 그러고 이제 넉넉하게 있는데 저희는 왜 이런 거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 국가를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판단을 하는데요. 미국보다는 대만이나 독일 시장과 우리 시장을 비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비교 대상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수출 주도적이니까요. 미국과는 상관계수가 좋을 때는 0.7 정도 나오고 안 좋을 때는 0.5 이하도 나오긴 합니다. 그냥 미국이 지향점, 바로미터,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의 지수이고요. 대만과는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의 시장 흐름이 과거에는 진행됐어요. 지금은 상관계수 0.1. 대만은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19,000인가 20,000인가 근처 왔고요. 일본은 이제 우리하고 그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내부적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 대상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져보겠죠.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적 측면도 비슷해요. 수출 주도형 국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대만 증시와 우리 증시가 이렇게 차별화되었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대만 증시가 강한 이유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TSMC 형님.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거고. 대만 증시에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반도체 종목이 6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TSMC와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가 되면서 반도체 종목도 시총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TSMC가 대만 증시의 시총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6개 종목을 다 합치면 뭐 거의 한 35% 40%까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만 증시는 거의 반도체 종목들로 구성되어졌다라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TSMC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맞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대만 증시와 우리 증시가 차별화되고 대만 증시가 강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적자 국가이냐 흑자 국가냐입니다. 재정 얘기하시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대만의 무역 수지를 한번 최근래 아니면 4, 5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9, 10, 11, 12월 1월엔 좀 줄었습니다. 엄청난 흑자를 이루었고 최근 10년 내에 적자인 적이 없어요. 무역 적자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증시를 보게 되면 22년도 적자, 23년도 적자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9개월, 8개월 정도 흑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액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내가 시타델이나 아니면 블랙스톤이나 아니면 글로벌리 헤지펀드의 그 운용력이다라고 했을 때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는 대만 증시와 우리 증시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투자하겠느냐라고 판단할 때 흑자국이냐 일시적인 적자국이냐 무역수지 그렇죠. 무역수지가 그 나라의 이제 창고에 대한 그 손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흑자난 나라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높여갈 것이고요. 적자인 국가는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겠습니다. 더 나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보는 관점으로의 접근이겠죠.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의 주식 투자 비중은 네. 29.5% 정도가 됩니다. 30%가 예. 좀 안 돼요. 네. 1, 2월에 무려 10조를 사긴 했으나 네. 지금 현재 29.5, 29.8 정도 됩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예전에. 많이 줄였습니다. 예.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가 흑자였을 때 네. 2015, 16, 17, 18, 19 네.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얼마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40% 중반? 35%. 35%였네. 많을 때는 40%까지 올라갔었고요. 예. 작을 때는 29%까지 잠깐 내려간 적도 음. 있었지만 평균치를 보게 되면 네. 뭐 그 2010년대 수준 하에서 예. 34, 35가 일반적 수준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분명하게 무역수지 흑자가 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29.5%면 4% 내지는 5% 수준에서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올 한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네. 4, 5%의 한국 투자 비중을 앞으로 늘려간다라고 보면 네. 금액적으로 보면 한 25조 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20조에서 25조 또는 많게는 30조 정도 주식을 살 여력이 있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 네. 54.6%일 겁니다. 예. 제가 숫자는 잘 외우거든요. 네. 54.6%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 삼성전자 투자 비중의 외국인 지분율 측면에서 네. 21년 7월이 55% 수준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46%까지 쭉 내려갔을 겁니다. 예. 그러다가 최근 이번 주 상황에서 네. 최근 한 2, 3년 내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투자 비중에 삼성전자에 투자되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렇죠. 예. 계속 늘리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올 한해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대략 25조 원의 주식을 살 것이고요. 네. 그 일환으로 삼성전자부터 지금 사고 있고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54.6%로 최근에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높은 보유 비중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뭐 네. 어제 오늘 뭐 지수 빠지는 과정에서 1,000억, 2,000억, 3,000억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네. 외국인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예.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절대로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요. 잘못된 판단이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전체 금액 측면에서 외국인은 살 것이다. 네. 이것은 외국인의 투자 관점에서의 그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흑자 적자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들어가면 복잡하긴 한데 그 한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가 2.1%입니다. 네. IMF와 OECD가 발표한 게 2.2와 2.3%예요. 네. 지난해 1.4%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였어요. 네. 그러면 성장하고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건 흑자 그렇죠. 나는 국가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래 살 거라고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시장의 올 한해 흐름은 네. 뭐 외국인이 사서 꼭 주가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 시장이 계속 시기가 지날수록 네. 시장은 지금보다도 좀 더 흐름의 모습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요 기본적인 얼개를 가지고 주식 투자에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시작부터 그냥 싹 쏟아내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해서 한 작년 7조, 올해 8조, 한 15조 샀는데 네네. 앞으로는 더 많이 살 거다. 그렇죠. 4%를 더 사야죠. 그러니까요. 25조 정도를 더 사야 됩니다. 올 한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더 사면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럼 그런 건 상관 안 할까요? 대만 같은 경우는 네네. 아직도 우리는 이제 북한하고 대치돼 있고 그렇죠. 예, 대만은 중국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인데 네. 그거 무시하고 그냥 일단 사는 거예요. 배팅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헤지펀드의 운용력이라고 판단했을 때 예. 투자 비중 관점으로의 뭐 대만이든 한국이든 인도든 중국이든 등등 나라의 포트폴리오를 정할 때 네.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걔네들은 접근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OECD와 IMF가 발표한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입니다. 네. 이중 국가에서 가장 성장률이 두드러질 수 있는 나라는 신흥국, 네. 인도, 중국, 한국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컨트리 리스크 측면에서 북한 또는 중국, 금은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긴 한데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지난 2000년 중반, 네. 뭐 2000년 초반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랑 상관없이 관계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일시적인 시장 저해 요소일 뿐이지 네. 시장의 추세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내용에서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제외하시고 네. 올 한 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올 것이다. 네. 그래서 시장은 좋을 것이라는 측면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해석하셔도 된다. 그게 맞겠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 사준답니다. 네. 아이고 이제 좀
해볼만 할 것 여기서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뭘 사냐죠. 그걸 지금 제가 여쭈려고 했습니다. 예. 일단 큰 얼개는 네. 사도 된다. 사도 된다. 적금 만기된 거 털어서 주식해도 된다. 해도 된다. 라는 예. 전제를 가지고 예. 이제 뭘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저 만기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끌어와야죠. 말통도 끌어오고 예. 뭐 네. 있는 거 뭐 열심히 설거지해서 와이프한테도 받아오고 그렇죠. 해야죠. 맞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작년에 이제 초기에 산 거는 반도체 쪽 샀다가 그렇죠. 올해는 또 들어오다 보니까 저 PBR 관련된 종목들 뭐 그렇죠. 자동차, 금융 네. 뭐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구매는 네. 또 반도체 살까요? 저 PBR 계속 살 겁니다. 저 PBR요. 네. 왜냐면 예.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가 저 PBR 잠깐 뭐 한 2, 3주 전에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 뒤로 반짝했다가 지금은 저 PBR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집니다. 올 한 해 저 PBR 계속 갈 겁니다. 갈 겁니다. 저 예. PBR은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시죠? 그렇죠. 은행주, 네. 지주사, 네. 자동차 여기에 뭐 등등등 작은 종목들이 있죠. 네. 왜 가느냐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네. 이거 일본에서 2년 전에 2022년 4월에 발표된 내용을 3개년 그 계획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예. 그러면 일본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판단해 보면 네. 우리 시장에서도 그들 종목이 어떻게 갈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 쉽게 말씀드려서 네. 많은 종목 토요타 자동차도 있고 많이 있지만 네. 은행주를 하나 제가 체킹해서 말씀드릴게요. 은행주요. 예. 일본 은행주 중에서 대표 종목이 미쓰비시 은행입니다. 미쓰비시요? 예, 예. 미쓰비시 은행이 일본 주식시장에서 시총 한 3위, 4위, 뭐 5위 이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총 상위 종목이고 네. 일본의 대표 은행이거든요. 예. 미쓰비시 은행이 2022년 그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나서 주가가 한 2배 반, 한 3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네. 그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된 초기에 일본 은행주들도 네. PBR이 0.3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낮았어요. 예. 우리하고 비슷해. 우리의 은행주들이 얼마 전까지 주가 상승 이전 단계에서 PBR이 0.2였죠. 지금 0.4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미쓰비시 은행이 네. 0.3에서 1단계 상승. 그러니까 지난해 상승이 0.6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올해 예. 일본 은행주들도 굉장히 세게 올랐거든요. 네. 초에 1월, 2월에 예. 0.9까지 올라왔습니다. 0.9예요. 그러니까 0.3에서 0.9까지 2년차 시간을 두고 계속 주가 올라간 겁니다. 예. 물론 중간에 쉬는 과정도 있었어요. 예. 하지만 주가 수준 측면에서 2배 반 3배 정도 올라갔어요. 3배까지 예. 그럼 우리 은행주가 네. 굉장히 저평가 종목이죠. 그렇죠. 0.9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미국의 그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PBR이 0.9예요. 네. 은행주는 특성상 1을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네. 0.9까지는 가야 되는데 예. 우리 기준으로 해서 은행주 현상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0.2에서 네. 조금 올라와서 0.4까지 올랐거든요. 네. 우리 은행주는 0.6에 0.7까지 움직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러면 은행주 계속 관찰하고 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러면 예. 이런 맥락에서 자동차나 뭐 그 지주사들도 같은 성격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네. 저 PBR 가장 수혜주는 은행주니까 네. 은행주에 대해서는 올해 계속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있어요. 예. 예. 이 종목 조금 올랐다고 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 텀은 놓쳤지만 네. 두 번째 텀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 PBR 종목은 뭐 단기 이슈, 단기 흐름에서의 주제가 아니고요. 네. 올 한 해 계속해서 이게 일본은 3개년 프로젝트이고요. 네. 우리는 이제 뭐 한 1, 2년 내에 끝날 거야. 짧게 이제 시장 부양하고 끝날 것 같아요. 일본보다 네. 빠르게 진행되니까. 네. 그래서 관심 계속 가져야 되고요. 네. 반도체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네. 대표님은 네. 은행주 사실 겁니까? 사야죠. 네.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주죠. 딱 찍어서. 예, 예. 하나금융주주. 예. 네. 가장 은행주 중에서 탄력적인 종목. 네. 예. 그러면 이거를 좀 올라 있어요.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일본 미쓰비시 은행이 예. 주가 올라갈 때 예. 22년 4월에 PBR이 0.3이었어요. 예. 그리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예. 0.6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 천천히 조정받으면서 예. 우상향하면서 예. 이런 형태로 주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슈팅이 나오면서 0.6에서 0.9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금융지주는 KB금융이든 등등등등등 뭐 네. 증권주도 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0.2에서 0.4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네. 좀 쉬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시차를 두고 기간 조정 과정 성격에서의 음. 흐름이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은행주를 투자하시는 투자 관점의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은행주가 최근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주가 움직이는 것은 거의 10년 내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 여유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4당 그러니까 4분할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네. 50%는 저 PBR 종목에 25%는 저 PBR 종목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네. 25%는 가치주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가치주는 네. 뭐 조선주일 수도 있고 철강주일 수도 있고 예. 뭐 등등등 가치 섹터에 있는 종목 투자하셔야 되고요. 네. 25%는 반도체 투자하셔야 되고요. 예. 25%는 성장주, 저는 2차 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4분할해서 4종목으로 사셔야 되는데 네. 시점을 달리해야 되죠. 이제 시점을. 이 종목은 올 한 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타이밍적으로 네. 뭐 은행주를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면 모아가느냐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냐 네. 요 시기만 이제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가치주는 지금 사도 됩니다. 네. 뭐 철강이 됐건 완전히 널브러져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 PBR을 말씀드린 거는 은행주일 수도 있고요. 예.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예. 지주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성격에 맞는 25%를 채우시면 됩니다. 아, 고루 사면 어떻습니까? 고로 25% 안에서 이거를 7%. 저는 종목 벌리는 거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벌써 4종목이나 벌려져 네 있어요. 종목도 네 종목이 또 저는 많은 건데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종목 하나 보고 네. 예, 됐다 그러면 딱 찍고 전 몰빵 물리고 기다렸다가 맞습니다. 올라가는 거 이제 보는 이런. 저는 네 종목도 많은 건데 네.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라면 이렇게 구성을 아, 해주고요. 예. 저는 원샷 원킬입니다. 원샷 원킬이요? 한 종목만 봅니다. 예. 한 놈만 팬다. 네, 예. 한 놈만 패서 예. 한 놈만 끌고 가죠. 그러니까 네. 저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포트폴리오 전략 하지 않습니까? 예.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거 없다. 예. 계란은 한 바구니에 하나만 담으면 됩니다. 그거만 잘 이렇게 조심조심 들고 가면 된다. 네, 그렇죠. 예. 좋아요, 구독.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해요. 네네. 최근에도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네. 저 PBR 종목들 사는 거 이제 외국인들 계속 사고 알겠는데 네. 그 중에 뭘 사야 돼?라고 네. 얘기했었을 때 이렇게 은행에선 뭐 네. 자동차에선 뭐 네. 이렇게 딱딱 들어오면 좋겠는데 네. 이제 또 그러면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뭐 만약에 하나금융주 좋고 네. 자동차에서는 기아가 좋을 것 같고 현대차. 예. 현대차나 뭐 기아나 뭐 네네.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와서 고민을 하세요. 고민이라는 거 어떤 고민을 하시죠? 사고는 싶은데 네. 주가 아까 말씀하신 오슬로 올라 있고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게 좋다는 거 알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빡 사야 됩니다. 네. 근데 내가 사면 고점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현장에서 네. 필드에서 그게 가장 고민점이거든요. 그렇죠. 좋은 건 알겠어. 네. 근데 손이 안 나가. 맞습니다. 그거 그래서 문제예요. 그럴 때 방법은 뭐냐면요. 네. 그 종목을 계속 모니터하면 눈으로만 보시 말고요. 눈으로만 매매하지 마시고 네. 내가 한 100만 원어치 주식을 뭐 은행주 또는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한 10만 원어치 딱 질러버리세요. 가격 10%만. 상관없이 예. 시점 상관없이 네. 꼭 10%가 아니어도 됩니다. 네. 5% 일단 담궈 놓습니다. 그러면 당근입니다. 예. 사고 싶은 마음이 계속 굴뚝같이 일어나요. 네. 타이밍만 잡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관찰하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 딱 사면 됩니다. 일단 질러 놓습니다. 일부라도. 예. 그럼 사게 됩니다. 지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후공정 예를 들어 한미 반도체 네. 10만 원 넘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왔죠. 네. 8만 원 수준에서 살까 말까 고점이다 마다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질러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예. 주식은. 아, 주식은 네. 제가 선배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을 때요. 예. 야, 김 부장, 또는 부장이 아니라 김 대리. 예. 야, 주식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 주식은 일단 사고 손절할지 가져갈지 둘 중에 판단하는 거지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별적 많이 움직일 때 선배들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주식은 일단 엔터키 쳐. 예. 그리고 손절이냐 보유냐. 요 두 가지 아주 쉬운 것만 결정하면 되지. 뭘 살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줄었네요. 굉장히 예. 줄었죠. 예. 가져가느냐 손절이냐. 이 두 가지 내에서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대표님 얘기하신 거 일단 사고 보겠습니다. 사고 일단 사고 보죠.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엔터키부터 들어. 엔터키. 예. 알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좋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저 PBR 쪽에서 자동차를 얘기하셨을 네네. 때 현대차를 얘기하셨네요. 현대차. 네. 다른 거 많은데. 예. 왜 현대차를 사야만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 말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일단 사고 볼 겁니다. 이제 사실이면 사고 볼 겁니다. 예. 현대차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36%, 37% 여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제가 최근 2, 3일 내에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거기 큰 편차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어요. 예. 외국인들이 지난 1, 2월 현대차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한 가격대가 23만 원, 24만 원, 25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높은 가격에 샀죠. 예. 이때 지분율 한 3, 4% 정도 증가시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예.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IMF하고 OECD가 경제 성장 측면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를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다라는 측면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다 긍정적 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를 보는 거죠. 네. 그럼 현대차가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6%예요. 네. 그러면 짧게 예.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흑자를 내고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대차에 대한 비중이 얼마 있느냐를 판단해 보면 되거든요. 네. 46%였습니다. 46%. 와. 그럼 앞으로 10%를 더 사야 되죠. 예, 예. 그러면 10%라고 한다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2천만 주를 더 사야 됩니다. 2천만 주요. 네, 최근 한 6, 700만 주 샀거든요. 예. 그럼 더 사야 되는 그 구간에 있는데 네. 외국인 투자자 그것도 고가에 최근에 샀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25만 원 고점 돌파한다는 거죠. 25만 원은 예. 제 기억이 맞다라면 2008년, 9년, 10년, 11년 이때 세 번의 고점을 찍었던 심리적인 저항선이에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1년 전인가요? 25만 원 고점 한번 잠깐 찍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8만 9천 원까지 갔네요. 네. 예. 그 원저리가 예. 될 겁니다. 장중 찍으면서 움직였었던데. 예.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5만 원, 26만 원 요 레인지가 아주 심리적으로 네. 돌파해야 될 굉장히 심리적인 저항구의 큰 맞습니다. 가격이거든요. 예. 돌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돌파하면서 외국 투자 비중도 늘어나고요. 전체적인 흐름도 개선되고 뭐 등등등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 정체돼 있고 주가 안 움직이는 건 이번에 수출 데이터가 3월 1일 날 나왔었죠. 안 좋습니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뉴스를 볼 때요. 네. 드러난 현상만 보고 뉴스를 그대로 입력하게 되면 오류, 네.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네. 자동차가 1월에 역대급 수출 62억 불을 했거든요. 네. 62억 불 맞습니다. 62억 불 1월에 역대급을 이런 하고 예. 2월에 56억 불인가 57억 불, 그러니까 뭐 8% 7% 줄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1월에 역대급 수출 이후에 네. 2월에 역기조죠. 네. 역기조 현상에서 좀 줄었습니다. 네. 요 부분을 자동차 산업이 정체됐다, 위축됐다,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워낙 작년 동기 대 YOY와 그렇죠. MOM은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 과정에서 한 달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서너 달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안 좋은 그 흐름이 전체적인 방향성을 지금 하락으로 바꾼 건 아니거든요. 네. 상승하다가 좀 조정받는 과정에서의 구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 나온 거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이 흐름에 의해서 조정받으면 오늘 저점에 살 수 있다. 요 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판단되죠. 예, 예. 근데 보다 보니까 네. 현대차를 보면서 이제 실적 올해 전망치가 네. 작년에 레벨업을 빡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한 2, 3년간 멈출 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멈추겠죠.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그렇죠. 예. 왜 저는 예. 현대차 훌륭한 기업이고 자동차 잘 만듭니다. 예. 그런데 현대차가 그 글로벌 브랜드 내에서 위상이 높아진 것이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이 네. 현대의 기술력과 모델의 혁신적인 내용 때문에 그러할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그 부흥기, 그러니까 좋은 거는요 환율입니다. 환율. 예. 음. 최근 2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평균 환율이 1,340원입니다. 예. 그런데 환율을 좀 더 길게 한번 볼게요. 예.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환율을 보게 되면 예. 1,150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차가 네. 1,150원, 1,350원 한 15%싸 보이거든요. 15% 20%싸 보입니다. 예. 벤츠가 원래 1억 원이었는데 네. 한 8천만 원에 판다고 하면 안 사겠습니까? 빈대서라도 사다가 여기다 팔아야죠. 예. 중고차. 갖다 이제 이거 트레이딩이네요. 그렇죠. 자동차도 트레이딩. 예. 그래서 예. 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예. 한국의 차가 네. 싸 보이는 거죠. 아. 가격적 메리트가 한 15%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잘 예. 빨린 거거든요. 예. 이제 환율의 변화가 나타나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 지향점이 좀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의 환율을 보게 되면 계속 1,300원 내외에서 움직여요. 예. 이 흐름은 뭐 당분간의 상황 하에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네. 이제 바뀌는 지점은 미국이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하고 스프레드 차가 축소될 때 환율 상황이 바뀌거든요. 네.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3.3이고 미국이 4.3 되니까 예. 요 스프레드가 줄어들면 환율 차가 바뀝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데이터를 보고 연말 정도 또는 시차를 두고 하겠다라고 파월이 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구신가 했더니 파월 선생님이요. 네, 파월 선생님이. 파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형님. 그래서 환율은 당분간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산업이 예. 일시적인 위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수출 데이터에 있어서 예. 이게 기조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환율도 잘 봐야 되겠네요. 어우, 네. 중요하죠. 네. 자동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쪽은 현대차 딱 꼽으셨고, 네. 예. 그러면 아까 은행 쪽에서는 보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금융 쪽에서의 하나금융입니까? 아니면 금융 쪽에서 하나금융이고요. 제가 예. 증권주 잠깐 증권주?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네. 오래전부터 총선 이후에 PF 사태가 터질 것이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음. 시장에서 예. 부동산 쪽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면 예. 터질 거 다 터졌고요. 네. 문제는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4월 이후에 총선 이후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거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아질 거고 PF 쪽이 터지면 은행주, 증권주 다 데미지를 입을 것이다라는 맥락으로 시장을 접근한 게 최근 3, 4개월 내에서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지금 필드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3년 만기 국고채가 3.3% 정도 네.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통상적으로 예. 일반적 시장에서 예. PF 금리가 스프레드 1.5를 가산해서 3.3이 한 5% 정도 합니다. 네. 물론 2, 3년 전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죠. 2, 3년 전에 한 2%, 3%였거든요. 그때 금리랑은 예. 그렇죠. 스프레드를 더하더라도 네. 실제 시장 금리가 1.5%였으니까 예. 스프레드 1.5 더해도 한 3% 내외였거든요. 지금 네. 5%가 정상인데 이게 10%가 넘어갔거든요. 네. 18%까지 갔습니다. PF 대출 금리가. 네. 이게 점점 내려서 10% 안짝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예. 예. 그러면 그리고 지방건설회사는 터질 거 터졌습니다. 네. 정리될 건 다 정리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시적으로 PF 대출 금리가 10% 이상에 넘어갔다가 10% 안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지금 현실적인 금리 수준인 5%나 6%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 네. 살아남은 건설회사들은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예. 우려했던 PF는 오히려 4월 이후에 좀 더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걱정으로 바라봤다가 이게 예. 그 걱정이 아니라 다만 예. PF 하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좀 기간이 필요하다. 다만 터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 예. 오히려 그 위험도가 축소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증권주 제가 이제 말씀하다 예. 쭉 돌아서 이제 증권주로 다시 오는데 네. 한국금융지주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예. 한국금융지주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와서 한 7만 언저리 중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슬 올라와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71,300원입니다. 71,300원. 네. 한국금융지주가 네. 주가지수 2,600포인트였을 때 평균 주가가 8만 원, 8만 5천 원입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수가 2,6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움직일 때 한국금융지주의 평균 가격은 네. 여러 차례 2,600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네. 그 내용들을 가격을 보기에는 8만 원, 8만 5천 원이 평균가예요. 네. 5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네. 저평가죠. 네. 그 증권사들은 PF 손실에 대한 충당금 다 쌌어요. 네. 터져도 데미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증권주들도 올라가겠죠. 근데 증권주는 시황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야지만 주가에 탄력을 받거든요. 네. 은행주는 저PBR입니다. 네. 증권주도 올라가겠지만 탄력도 면에서는 은행주가 낫겠죠. 예. 보험주는 네. 오늘 금융주 전반을 한번 다루자. 좋습니다. 이게 누가 하십니까? 우리 큰 쭈니 형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예. 이런 건요. 예. 보험주는요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삼성생명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일시적인 상승이 폭발적으로 드러났어요. 네. 보험주 보실 때는 금리를 잘 보시면 됩니다. 금리요. 금리만 보세요. 네. 금리가 어디를 잘 보느냐? 네.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3년 만기 국고채가 우리나라 그 금리의 실질금리, 예. 실질금리의 예. 그 기준이 되거든요. 네. 3년 만기 국고채를 가끔 한번 들여다 보시면서 네. 2.5% 이상이냐 2.5% 이하냐만 보셔서 보험주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주는 네.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받아서 예. 굉장히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보험금을 줘야 되니까. 네. 이게 뭐 회계 기준이 변경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2.5%를 기준으로 해서 예. 보험금을 지급 여력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인데 네. 고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많은 보험들이 있지만 보통 네. 퇴직연금이나 뭐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지급하는 보험들이 있어요. 네. 이 2.5%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2.5% 이하로 내려가면 영마진이 발생해요. 그렇죠. 예. 고객한테 큰 돈을 주고 낮은 금리를 받고 요 그 금리 수준에서의 예상. 그래서 한화생명인가요? 이게 600원, 700원 아마 1,000원 이하로 내려갔던 있었어요. 게 예. 금리가 그 제로금리 거의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영마진이 발생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예. 보험주가. 예. 예. 근데 보험주는 2.5% 이상이면 그냥 앉아 돈 버는 겁니다.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예. 보험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는 금리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네.
금리가 지금 상향화 기간 기조의 흐름이 아니고 하향화 기조.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측면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보험주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의 접근은 단기적인 시세 현상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짧게 끊어치겠지만 네. 중장기적인 투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 관점으로 이제 금융주에 대한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네. 이렇게 기준을 오.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 그렇습니다. 근데 꼭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은행주, 그리고 이거 좋은 아이디어 그러면서 네. 제주은행 사십니다.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이죠. 뭐 선택은 움직임.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 이 논외인데 예, 제주도에 예. 상장 기업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안 세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5개 있습니다. 5개 있습니까? 제주 맥주? 브랜드를 가진 건 다 예. 제주였죠. 예. 한번 읊어보시죠. 한번 우리가. 제주 맥주, 네, 예. 제주 맥주. 그리고 제주 반도체, 그렇죠. 제주. 예, 제주 반도체, 제주 항공 오케이. 끝입니다. 제주 은행, 제주은행까지 4개. 예. 카카오. 아, 본사 카카오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섯 예. 개 회사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네네. 다 좀 탄력적인데요. 뭐 한번 붙으면 그냥 번쩍번쩍한 그렇죠. 종목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 입장으로서도. 그렇죠. 근데 네. 공통점은 뭐냐면 네. 제주에 되는 그 굴뚝 기업이 법적으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아마 생산 라인이 아니고요. 네. 그 설계 라인이 있을 거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보면 다 그 클린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굴뚝이 없는 기업들. 인증받아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다 제주도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쭉 달려오다 보니까 뭐 훅훅훅 들어와가지고 너무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네네. 있습니다. 지주회사. 지주회사. 예. 삼성물산이죠. 다 아, 빼고요. 다 빼고. 예. 삼성물산이 지주회사의 대표 주자. PBR은 1 넘어갔어요. 예. 1 넘어갔기 때문에 저 PBR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시장 흐름에 있어서 저 PBR 종목이 올 한 해를 계속 끌고 가겠는데요. 네. 저 PBR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왜냐하면 예. 일정 기업들이 1 수준이나 1 근처에 올라오게 되면 주가가 뭐 그 적정 평가를 받는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그 저밸류 기업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가치로 지금 현재 시장을 판단해서 종목들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익 기준으로 이제 PER로 갈 겁니다. 음. 그러다 이익 ROE로 갈 아.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바뀝니다. 저 PBR에서 저 포주로. 그렇죠. 예.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기준가에 올라오게 되면 네. 수익 기준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변화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올 한 해 움직일 거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물산이 네. 그러니까 지주회사 격에서 삼성물산이 왜 올라가느냐면 예. 제가 아까 일본 얘기를 하면서 밸류 프로그램이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차용했다고 했죠. 예. 이제 그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 규제가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독려입니다. 자사주 매입하고 환원해. 예. 계속 안 하면 니들 나중에 혼나. 네. 뭐 이런 하고 말로만 하다가. 그렇죠. 예. 세 번째는 일본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예. 세 번째는 올 초 일본에 나왔던 게 PBR 1 미만 기업 퇴출이었죠. 대출. 예. 우리는 그 PBR 1 미만 퇴출보다는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그 정책 발표가 있을 겁니다. 네. 상법을 개정하든 뭐하든. 6월 달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아주 그냥 임팩트 있는 어떤 정부 정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주사들이 또 거기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쭉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주회사 내에서 판단하다면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SK, LG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많죠. 예. 삼성물산 삼성물산. 하나 찍어 달라면 삼성물산. 제 얘기 안 드렸는데요. 그래서 알아서 찍어주시는 우리 큰 준이 형님. 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네. 네. 그러면 그때쯤에 삼성그룹 쪽 뭐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되는 네. 막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물산이 어떤 액션이 들어온다. 삼성전자는요. 네. 4월 그러니까 잠정 실적이 4월 초에 나올 거고 뭐 네. 등등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분위기는 그 디램 가격이 거의 2불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네. 수익성 사업으로 구조적 변화를 했고요. 네. 흑자 전환은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네. 올 한 해 있어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의 타이밍은 3월 하순부터 4월 초 전후로 해서 네. 그 8만 원 타치하는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야, 흥부했다가 쭉 다시 네. 일어서는지. 예. 9만 원 가는 거는 지수 3,000포인트의
목표점에 대한 가격 차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삼성전자 10만 원 가면 좋겠죠. 네. 지수가 너무 빨리 가버리면 네. 또 다른 종목이 따라갈 기회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 8만 원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은 예. 3월 말 4월 초에 나올 것 같고요. 3월 말 4월 초에. 네, 예. 그리고 이때는 삼성 실적 기반으로 해서 긍정적 뷰가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막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어야 되겠죠. 예. 삼성전자 이제 우리의 뭐 새로운 뭐 역시 왕의 귀환 뭐 이런 얘기들 해줘야죠. 그래 광고 받은. 아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그렇게 올라가고 반도체일 것 같고 예. 반도체 얘기는 좀 길기 때문에 예. 다른 시간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뭐 그렇지만 그래도 맛보기 정도. 맛보기를 하면 예.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후공정 라인의 HBM,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다른 종목의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렇죠.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만 예. 그 종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예. 그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인데 네. 저는 이제 제 기준에 의한 평가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네. 그 CXL 또는 네. 뭐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그 여러 종목 뉴로보픽도 있습니다 오늘. 네, 뭐 이따가, 여러 종목들이 오늘 반도체 내에서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 강세 현상을 보였거든요. 예. 기억은 제가 잘 안 보던 종목들이라서 퀄리타스 반도체 뭐 무슨 에이징랜드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 종목들의 주가 상황을 한번 보세요. 가격적으로 네.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00원, 20,000원, 높아야 30,000원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물론 그 종목들의 업태 또한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그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네. 순환매입니다. 수염이에요. 한반도체가 10만 원 넘어가면서 네.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돼. 왜 내가 2달 전에 그 5만 원에 봤던 건데 10만 원 주고 사긴 좀 아까워. 한미 반도체요. 예. 예. 뭐 대부분 그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것들이 가격이 막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렇죠. 뭐 그것도 앞자리 수가 네, 바뀌었어요. 앞자리 이제. 바꿔버렸어. 예. 그러면 그래 안 간 거 없을까 하고 찾다 보니 예. 그동안 진짜 반도체 내에서의 그 업태를 가지고 있지만 안 갔던 약간은 가격 차로 보면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이죠. 예. 시총 작은 종목들이 막 이번에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환마의 끝물입니다. 수담의 끝물이다. 네, 예. 한번 돌았거든요. 다 이제 다 돌았습니다. 네. 저 HBM AI 반도체 관련해서 한 바퀴 네. 다 돌았습니다. 예. 이게 다시 가겠죠. 네. 다시 가겠지만 순환매가 한번 끝자리까지 다 돌고 나면 예. 조정을 받아요. 기간이든 가격이든 그렇죠. 조정을 받아야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네. 개구리가 머리 쪽에서 움츠리고 네. 일보 전지를 위해서 이보 전지를 일보 후퇴 뭐 이런 예. 식으로 하듯이 예. 움츠린 과정이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 봐서는 네.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후에 또 가겠지만 지금 쉬어갈 구간에서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네. 판단하는 지점이죠. 예. 사면 안 된다. 네. 쉽게 말해서 딱 찍어서 예. 애둘러서 얘기 안 하고요. 예.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파세요. 당연하죠. 예. 좋아요, 구독. 반도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월달, 4월달은 반도체를 보라고 하셨는데 반도체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전공정, 그렇죠. 전공적이면서 파운드리이면서 전통적 반도체. 전통정 레거시 쪽. 그렇죠. 예, 예. 이쪽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 예. 그러면 또 그냥 찍어주세요. 딱 이거면 된다. 그러면 예. SFA 반도체라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예, 뭐 예. 이것도 가격은 10,000원 미만이어서 나 그런 10,000원 미만 뭐 그런데 이 종목이 예. 여러 가지 재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 뭐 예. 패키징 라인에 대해서 업계이기도 하고요. 또 예. 파운드리 업체이고요. 삼성전자의 주가와 거의 동일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흐름이. 예. 그런데 이제 그 탄력은 삼성전자보다 강해요. 움직일 때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패턴은 비슷한 흐름. 삼성전자 거의 맥을 같이 해요. 그렇습니다. 탄력도가 좋아요. 예. SFA 반도체 같은 여러 재료, 뭐 M&A 재료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결을 같이 해서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예. 그런 맥락에서 주가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가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나 무겁다, 지루하다, 뭐 등등등 요소로 투자가 어렵다라면 예. 동일한 흐름에서 좀 가격적으로 또는 움직임이 탄력적인 이런 종목들은 괜찮겠죠. 네. 산다면 딱 찍어서 네, 산다면 SFA. 시총이 한 1조 되고요. 예.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오셋의 대표 주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 무슨 또 어디로 인수된다 이런 거는 뭐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두산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원래 예. 인수된 이후에는 주가 별로고요. 인수된다 만다 할 때 주가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밀당할 때 네. 그러면 계속 가격 실제 되면은 별로인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엄밀하게는 후공정일 텐데요. 패키징 라인이고요. 예. 근데 파운드리 쪽 그냥 전공정과 이 전통적 반도체 예.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또 종목 얘기하시면 그냥 나오시네요. 참, 다른 분들은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러시는데 그냥 던져버리시네요. 예, 그냥 잘 받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거기까지 얘기해서 네. 한번 이거 쭉 돌아가지고 또 그 네 가지 섹터 중에서 하나인 저PBR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다기에는 저희가 이제 막 너무 또 공부할 것도 많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네. 두 번째 네. 2차전지로 가시죠. 아우 그럼요. 2차전지로 가시죠. 이 차는 저는 좋게 봅니다. 네. 끝났네요, 뭐. 예. 이제 뭐 성장주 한 축은 그냥 2차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좋게 보는데 언제 사느냐 언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네. 이 차는지가 오늘 장에서 많이 움직이죠. 네. 행사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네. 그- 인터 배터리요. 인터 배터리. 예. 네. 이거 한번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만들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슈화되고 수급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수급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관심과 거래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관심과 거래량. 관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에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인터배터리 굉장히 호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의- 지난해에는 한번 가봤는데요. 네. 올해는 뭐 이래저래 차입을 미루다 못 갔는데 방송이 많아지셨어요, 대표님. 그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입장료가 2만 원이랍니다. 사전 예약을 안 하면.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구나. 개인은 2만 원이어서 좀 부담돼서. 이제 들을 때 다녀오죠. 예. 그것도 그렇고요. 예. 역대급 행사라고 합니다. 지금 150개 기관이 1,800개 부스고요. 예. 1,800개 부스라는 것은 우리가 CES 그 전자 박람회 많이 하죠. 예. 이게 한 5,000개 부스거든요. 네. 라스베가스에서 네. 열리는 게. 그럼 네. 1,800개 부스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이번에 뭐 발표되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SDI에서 뭐 한다. 그리고 금양에서 뭐 한다. 예. 다 있어요. 근데 네. 그 구구절절 그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보다 네. 모멘텀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멘텀이.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지금 12회인가 13회 될 겁니다. 네. 지난해에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3월에. 네. 원래는 이게 10월에 열리다가 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3월로 일정을 바꿨어요. 네. 그러면 3월 이후에 배터리 종목들의 주가가 요 시점으로 해서 주가가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어요. 탄력 그러니까 작년에 2차전지가 주가가 탄력적이었 시작점은 지난해 초였고요. 예. 탄력이 붙은 구간은 6, 7, 8, 9였어요. 예. 6월 달에는 인터 배터리 유럽이 있었습니다. 네. 뭐 제가 꽤 맞췄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전에 말씀드렸죠. 예. 주가가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관심, 거래량, 이슈 부각이 돼야 되는데 예. 관심, 거래량, 이슈 부각이 이런 행사나 예. 또는 어떤 정책 발표나 그렇죠. 어떤 기업의 어떤 IR을 통해서 이슈 부각이 되고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행사가 뭐 특별하게 신재료가 발표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다만 네.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로의 전환과 LFP요. LFP, 예. LFP 배터리의 전환과 확장에 대한 내용은 참 우리가 들여다볼 만한 내용이고요. 예. 정고책이 작년에도 했었고요. 네. 올해도 정고책 이슈고요. 조금 확정을 시켰더라고요. 그렇죠. 일정으로. 27년, 뭐 예, 26년 뭐 이렇게 예, 확정했고요. 네. 그쪽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뭐 금양이 이번에 상용화는 아니지만 시제품 뭐 한 것도 뭐 관심거리고요. 예. 금양 주가 탄력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흐름이고 네. 모멘텀이 될 거고 이산지 업종에 대한 그 주가 흐름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패턴요. 패턴. 독일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예. 그럼 작년에 우리 2차전지 많이 좋아하시니까 네. 작년 초에 2차전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네. 그래 작년에 7, 8, 9 활해했던 140만 원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저는 모르겠어요. 예. 작년 초에 네. 2차전지의 분위기가 어떠했고 예. 그때 대장주는 뭐였고 네. 작년에 보시면 금양이 제일 강했어요. LLF 금양.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에코프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포스코 퓨처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원래 시작점은 금양과 에코프로 LLF였어요. 그렇죠. 그거는 예. 그 이전 단계부터 막 움직였어요. 예. 3,000원대부터 움직였네요. 금양은 이전 단계에서 막 움직였거든요. 예. 그럼 지금 금양 움직이는 게 예. 예사롭지 않은 거.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반복적 행위를 주시장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패턴인데 네. 요 패턴의 모습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3, 4월 이때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먼저 갔고 포스코 퓨처 나중에 갔죠. 네. 요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탄력 받은 게 6, 7, 8이에요. 네. 6, 7, 8, 9에 금양은 꺾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양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봐서는 지난해 패턴이 올해에도 비슷하게 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2차전지 가장 많이 투자되어진 뭐 에코프로 관련주들 네. 움직임 또한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그 해당 종목에 대한 그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오늘 안 갔다 그래서 못 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네.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네. 내일은 갈까? 오늘 안 갔는데. 계좌만 보면 속상해. 그 막 뉴스 찾죠 이제. 그렇죠. 예. 요 될 만한 뉴스 그러니까 찾고. 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예.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오랜 시간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예. 흐름과 패턴을 좀 읽어내거든요. 네.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가보지 않은 곳, 가보지 않은 행위를 할 때 두렵거든요. 그렇죠. 예. 어두운 길 그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녁에 갈 때. 손전등도 없고요. 무섭습니다. 예. 근데 한 번 가본 길은 예. 눈 감고도 가겠어. 쉬워. 뭐 이렇게 생각. 예. 주시장도 똑같거든요. 예. 우리가 안 해본 형태,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어려워하지만 네. 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 알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네. 주식을 잘해서 주식의 수익이 무조건 날 거야. 전혀 아니거든요. 예.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패턴, 어떤 흐름, 이샤연지에 대한 분위기, 요거를 이제 포인트만 제가 딱딱딱딱딱 찍어내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런 예.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을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시고 맞는 말인 것 같아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뭐 투자의 관점에서 그 엔터를 누르시면 되고요. 말 틀리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안 돼. 아니야.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다고 해야 또 구독 취소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 절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지난번에과 똑같이 그렇습니다. 올해도 성장주 한 축으로 2020년 된다. 일주일 안 갔다 그래서 또 2주 안 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탄력 받으면 20-30% 금방 갑니다. 20-30%가 뭡니까? 2차전지가 그냥 뭐 붙으면 뭐 뒤에 그냥 꽁지 이렇게 쫙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이런 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럼 또 그게 하나 나와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네. 2차전지에서도 주셔야죠. 그냥 종목.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선도주는 그러니까 리딩 컴퍼니라고 하죠. 네. 우리가 척후병처럼 먼저 그 막 앞에 가서 그 길을 터주는 그 선도주. 예. 선도주는 저기 엔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엔캠이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양극재 이쪽 주류에서가 아니고 그 외곽의 비주류에서? 비주류 종목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이사는지 그 핵심 카테고리 종목의 안에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주변주에서 그냥 지들끼리 그냥 막 움직이는 지들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엔캠 투자자분들은 예. 굉장히 좋은 그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 성향이 강하고요. 개별 성향이 강하다. 예. 이제 주류사에 메인스트림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양극재 회사들이 있지 양극재. 않습니까? 예. 양극재 회사 중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먼저 길을 터줬어요. 예. 지금 좀 약하지만 예. 먼저 쭉 뽑아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 움직인 게 포스코 퓨처엠이 저는 에코프로가 먼저 갈 줄 알았지만 네. 포스코 퓨처엠이 이사인지 우리 양극재 가야 돼 네. 하고 니들도 좀 이따 따라와 하면서 먼저 그 출발점을 만들어줬어요. 33만 원이 기준점인데 33만 원 찍었어요. 네. 찍고 이제 좀 밀리긴 했지만 예. 정상 가격을 회귀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라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그러니까 대장주가 또 대장주가 되는 거. 그러니까 대장주라면 네. 주가 상승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입니다. 음. 가장 늦게 꺾입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네. 이게 대장주인 거거든요. 예. 뭐 중대장, 뭐 낮은 대장들은 먼저 꺾이는 거고요. 예. 금양이 예전에 먼저 출발했지만 먼저 꺾이는 흐름이 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대장주는 에코프로 딱 찍어서 이차전지에도 신규 투자를 하겠다. 예. 그냥 에코프로. 에코프로. 네. 예. 그냥 이유 자세히 묻지 말고 일단 사고 12사. 이유는 예. 딱 그럽니다. 대장주. 예. 그러니까 과거의 대장주였고. 모든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과거에 셌던 종목이 예. 지금은 또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2등, 3등, 4등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가 됩니다. 음. 삼성전자가 네. 지금은
이 쓸개 먹으면서 절치구심하시면서 그 암진 보장하고 있지만 뭐죠? 표현이 그냥 찰지시네요. 쓸개를 예. 먹으면서 하는 뭐 있잖아요. 한자서가가 있는데 예. 뭐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러하지만 예. 결국 시장이 움직일 때 삼성전자 또 대장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또 항상 저희가 쓰는 게 왕의 귀환. 그렇죠. 예. 한미반도체를 대장주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 섹터 내에서는 이제 흐름이 강하지만 예. 그래서 대장주가 또 대장주가 되는 거죠. 이게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 측면으로 시장을 접근할지 네. 가벼운 종목으로 접근할지 예. 아니면 그러니까 세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강한 종목으로 접근할지 요 차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벼워도 좀 탄력적인 종목을 선호한다. 그러면 양극재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 먼저 그 가장 빠른 저기를 사야죠. 포스코 퓨처엠을 사야죠. 예. 근데 나는 전통적인 강자, 예. 센 종목 좋아. 네. 에코프로 사는 겁니다. 저는 성향상 그 센 종목, 강한 종목, 예. 요 종목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도 좀 넉넉히 살 수 있는 종목들.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다시 왕이 돌아오실 것이다. 그렇죠. 예. 이전지 쪽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럼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넘어간 것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네네.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꿈 배터리. 네. 꿈의 배터리인데요. 네. STI에서 지금 굉장히 그 선도적으로 개발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내년도 상용화? 26년에 거의 될 거 27년부터 이제 양산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 제일 선도에는 SI가 맞고요. 네. 그래서 시간은 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쪽으로의 가는 방향성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네. 26년, 27년이면 앞으로 2년 막 이렇게 시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계속 끌고 갈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예. 시장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맞겠으나 네. 그쪽에 대한 투자점으로의 종목 접근은 일시적인 현상, 작은 종목 중에서 이제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진행이 돼요. 네. 근데 그쪽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음. 반면에 네. 제가 아까 인터배터리 말씀을 드리면 생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전고체는 지난해 리뷰했던 내용이고 올해도 리바이벌 되고 있고 예. 올해 특이하게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 LFP 배터리에 대한 한국 시장의 확장 2026년입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LFP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 동안은 네. 그 삼원계만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네. LFP도 공부를 하고 이쪽에 빠르게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서치하면서 찾아봐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예. 생각되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서는 양극재만 우리 한정적으로 계속해서 판단을 했는데 네. 좀 확장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LFP 양극재 그래도 LG엔솔보다 먼저 개발했다고 하는 회사가 탐버트리얼입니다. 제가 예. 그것까지 확인을 예. 주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78,700원 한번 네. 쭉 가다가 네. 살짝 쉬긴 하는데 네. 뭐 그래도 분위기는 이쪽도 뭐 한건 보여줄 텐데라고 네. 얘기하는 게 여기 하나가 있고 또 요즘에 또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에코앤드림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오늘 많이 예. 얻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또 전구체. 제가 잠깐 적어도 되겠습니까? 적으시죠. 예. 적으시죠. 예. 에코앤드림. 제가 예. 안 봤던 종목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이렇게 준비가 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주가도 이미 반영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벌써 생각보다 큰 규모들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한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그게 지금 벌써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고민이 그겁니다. 딱 보면은 장밋빛이 그려져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보다 보면은 네. 또 하필 내가 마음이 끌리면 주가 이미 반영돼 있어요. 좀 어느 정도. 이거는 시작점이죠. 근데 네. 나중에 보면 왜 저희가 에코프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나중에 보면 저기까지 가서 그때 고민했던 자리가 살 자리였나 싶었는데 그 당시로 여기서 딱 와보게 되면 거기가 고점 영역이에요. 단기 고점의 영역일 가능성은 있겠죠. 예. 근데 시작점 출발인 것 같고 어디 가서 제가 제 종목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소개만 아마 시켜드리는 이건 거고. 제가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보고 나서 검증이 되고 확정이 되면 네. 뭐 다시 그러십시오.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1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금 현재 움직이는 현상에 대한 내용들을 딱 판단해 하는데 보면 딱 보자마자 시작점, 필이 확 느껴지죠. 시작점이라고 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좀 예.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 예. 그래서 한번 딱 적어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보여주는 거 보면은 네. 우리 설비 투자가 완성되는 때 가면은
매출액 단위가 네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걸 보면서 플레이가 들어가는 게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서도 2차전지 쪽에서도 아이디어가 이제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무궁무진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설비 투자 된다. 그래서 회사의 방향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요. 투자할 것도 많고. 저는 주식시장에서 네. 그 상장종이 한 10개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선배들에게 주식을 배우고 할 때는 한 700개 내외 종목이었거든요. 예. 정말 종목 찾기 어렵지가 않았어요. 다 알고요. 그리고 시장이 요즘은 다 움직였어요. 그래서 항상 선배들, 저는 경험하지 못한 선배들인데 주식을 상담하러 와서 객장이나 내방하는 고객들이 있으면 그냥 대충 바둑두다 바둑을 툭 던져서 딱 맞은 종목 사라고 하면 올라간답니다. 뭐 그런 그렇게 쉬웠다라고 해요. 종목을 찾기가. 네. 진짜로 그랬다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종목 수도 많고요. 산업도 너무 다양화돼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란 게 존재를 하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아주 요상한 시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더 현명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또 시간이 여기까지 다 돼버렸네요. 대표님 나오시면 그냥 시간이 훅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여러 가지 섹터 흐름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뭐 저PBR부터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약간 다음에 오실 때 또 크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PBR 아주 자세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와 또 2차전지 얘기들까지 풍성하게 오늘도 큰 쭈니 형님 오시면 이런 큰 선물 막 나온다. 이렇게 많은 얘기 해주시고 오늘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3월 달도 뭐 변동성 커지고 뭐 정신 없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이 살 게 더 많다. 그렇죠. 요 뉘앙스를 꼭 간직하면서 저희 힘들어도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다음에 또 모실 날을 또 손꼽아 기다리면서 저희 경제사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